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찬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신기하게도 좀 괜찮아지는 것 같고 내 마음이 조금은 덜 힘들게 돼요. 그런데 상대가 잘 살고 아무렇지 않은 것 같고 잘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되면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만 같고 두 배로 세 배로 더 힘이 들고 정말 미칠 것 같은 말도 안 되게 힘든 이런 고통을 느끼게 되면서 내가 못난 것 같고 한없이 자존감은 낮아지게 되어버리죠. 정말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헤어지고 나면 차이고 나면 아마 다들 그럴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라 참 상대를 사랑했다면 헤어진 상대가 힘들지 않길 바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그런데 상대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다들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헤어져도 사랑하면 상대가 잘 살길 바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상담을 하며 수많은 내담자분들께서 저는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사랑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지길 바라고 쫄딱 망하길 바라고 후회하길 바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복수하고 싶다고 똑같이 다들 저에게 말을 합니다. 진짜 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상대가 쫄딱 망하길 바라고 나보다 더 힘들길 바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진짜 이게 인간의 본질적인 원초적인 그런 감정인 것 같아요. 참 별로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분노의 감정이나 복수의 감정이 드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상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무의식 속에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어지고 나면 내가 못난 것 같고 또 그로 인해서 괴로워지게 되고 또 그래서 내가 못나지 않음을 증명하고 싶고 상대방이 후회하길 바라게 되고 상대가 힘들어지길 바라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상대에게 지금 내 자신의 가치를 증명받고 싶은 마음, 내 자존감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사랑의 감정이라고 여러분들 뇌에서 착각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상대방이 나 때문에 힘들고 나로 인해 상대가 괴로워하는 증거들을 찾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상대방의 감정이 어떤지 지금 힘든지 괜찮은 건지 그래서 궁금해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상대방 감정이 궁금한 이유가 도대체 뭐겠냐고. 결국엔 상대가 나를 그리워하고 나를 놓친 걸 후회하는지 알고 싶은 거잖아요.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상대가 그렇게 잘나지도 않았던 또 그런 잘나지도 않은 나보다 별로인 그런 상대방에게 내가 까이고 차이게 되면 차라리 나보다 훨씬 잘나는 사람한테 까이는 게 낫지 이건 뭐 나보다 별로인 사람한테 차이고 나면 이게 진짜 더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내 자신이 진짜 더 못난 것 같은 그런 감정이 들고 잘나는 사람도 아닌 못난 사람한테 까이면 타격이 진짜 더 크게 오는 게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헤어지고 나서 상대를 사랑한다고 느끼고 있는 여러분들의 사랑이라는 마음이 어쩌면 내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나의 짓밟힌 내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내가 못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받고 싶은 그런 원초적인 인간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우리들은 어쩌면 사랑이라고 느끼는 지금 이런 감정들이 결국엔 내가 못나지 않음을 증명하는 내 마음의 항의 행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내 자신이 못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게 되는 순간 정말 불안해지고 그 불안한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불안에게 승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그래야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별 후의 사랑은 어쩌면 승부욕 같은 모습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이별 후에 인간은 왜 그토록 힘들고 또 힘들기 때문에
상대를 사랑한다고 느끼게 되는 이유를 이제 조금 여러분들 알 것 같나요? 눈치채셨나요? 자, 상대방도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좌절의 감정, 이별의 감정으로 인한 고통, 상대방도 나처럼 힘들어도 보고 자존감도 떨어져 보고 아파도 하고 그렇게 이별이 진짜 고통스럽게 느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상대방도 나보다 더 아프고 힘들어야지만 상대도 자신의 낮아진 가치를 회복하려 하는 방어기제, 즉 승부욕이 여러분에게 결국엔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어진 여러분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받고 싶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승부욕이 생기고 다시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동안 상대에게 잡고 매달리고 또 노력하고 내 가치를 증명해 보이려 했다면 지금부터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승부욕을 자극시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가치는 사라진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못나서 헤어진 것도 또한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차이고 버려진 이유는 상대방의 나르시시즘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자, 상대방의 나르시시즘을 여러분이 올려준 겁니다. 여러분들 서운해하고 여러분들이 상대에게 관심받고 싶어하고 잘해주고 자꾸 매달리고 상대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하고 증명받고 싶게 만들어야 됩니다.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지 나를 잊었는지 여러분이 상대방을 궁금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 감정을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속이고 감추고 숨겨야 돼요. 상대에게 불안을 줘야 됩니다. 나에게 새로운 사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불안을 상대에게 느껴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충분히 상대방도 여러분이 지금도 느끼고 있는 이 고통을 상대도 느껴야 이 불안을 느껴야 재회가 확실히 잘 된다는 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는 겁니다. 그래서 공백기를 갖는 거고 공백기 동안 카톡 푸사에 잘 나온 사진을 올리라고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늘상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헤어지고 잘 살고 있으면 상대가 힘들어집니다. 진짜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잘 사는 행복해하는 웃는 얼굴의 사진을 올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제 원리, 열정을 만들어내는 원리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원리를 확실히 알고 재회를 시도하게 되면 확실히 방향성도 잡히고 자신감도 생기기 때문에 확실히 꼭 알고 있는 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원리를 모른 채로 재회를 시도하게 되면 방향성에 확신이 안 생기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 실수를 하게 되고 돌발 상황이 일어날 확률도 그만큼 높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듯 상대방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기 위한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카톡 푸사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카톡 푸사에 여러분들이 잘 사는 모습, 누가 찍어준 듯한 사진,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해 보이는 표정을 상대방이 여러분들의 카톡 푸사를 보고 자극받게 잘 나오는 사진을 올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면 자극받고 힘들게 만들까를 고민하고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는 상대방의 심리를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못나지 않으려는 증거를 찾는 나의 무의식적인 행동입니다. 그 행동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나르시즘을 올려주는 잘못된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공백기를 갖는 거예요. 상대가 나의 빈자리를 느끼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내 감정을 상대가 궁금해하는 시기가 결국에는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공백기는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충분히 3개월 정도는 꼭 여러분들 공백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상대는 여러분과 헤어지고 난 후에 그 첫 달차가 되면 상대는 그때부터 여러분의 감정을 조금씩 궁금해하면서
여러분들의 카톡 프로필을 염탐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 시점부터 여러분들이 카톡 프로필에 사진을 올리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헤어지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 며칠 안 됐을 때 카톡 프로필에 여러분들의 사진을, 아무리 잘 나온 사진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는 아무런 타격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진을 너무 자주 바꿔서도 안 됩니다. 상대에게 자극을 주려고 사진을 계속해서 바꾸게 된다면 오히려 내가 불안해서 몸부림치는 걸로 상대방이 인식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께서는 꼭 헤어진 뒤에 한 달 정도는 지난 후에 카톡 프로필의 사진을 그때부터 올리셔야 최대한 자연스럽게 상대방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진을 올리고 나서부터 최소 10일 정도의 간격을 두고 사진을 올리셔야 됩니다. 자, 정리해보자고요. 상대와 헤어진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카톡 프로필에 사진을 바로 올리고 또 그 사진을 자주 바꾸면 절대 안 됩니다. 상대가 여러분들을 흉하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올리면 절대 안 됩니다. 상대와 헤어지고 나서 한 달 정도는 지난 시점에 카톡 프로필에 사진을 올리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헤어진 지 2달쯤 되었을 때 썸남이나 썸녀가 생길 수도 있는 듯한 사진을 프로필에 올리세요. 이렇게 썸남이나 썸녀와 데이트하는 듯한 사진을 올리게 되면 상대방은 그때부터 정말 미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바로 후폭풍이 온다는 겁니다. 이러한 감정 상태가 지속이 되면 감정이 결국 습관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서운한 감정, 화나는 감정, 복수하고픈 감정, 이게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이걸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충격 먹고 상대의 자존감이 떨어지면 여러분들의 가치가 진짜 높아 보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상대는 승부욕이 올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바로 저는 열정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비록 왜곡된 열정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후폭풍을 느끼고 여러분들을 매력적인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참 가는 의미가 큰 겁니다. 상대는 본인 자신의 가치가 낮아지게 되고, 그래서 자존감을 다시 올려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존감을 공급받기 위해서라도 연락이 다시 온다는 겁니다. 그때 받아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때 최대한 상대한테 연락이 왔을 때 반나절 6시간 정도 지난 후에 그때 답을 해주고, 그리고 대답도 단답으로 답장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상대와 대화를 최대한 짧게 마무리하세요. 알겠죠? 그래야지만 상대가 완전히 끝났구나, 이제 나를 진짜 완전히 잊었구나, 이렇게 느끼고 이별의 고통을 이때부터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답을 짧게 하고 바로 끊어내야지만 여러분들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여러분들께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첫 연락은 밀어내세요. 알겠죠? 그렇게 한 달 정도 더 답장이 상대한테 없다 하더라도 기다리세요. 그러면 상대는 그 한 달 동안 진짜 지옥을 경험할 겁니다. 그렇게 상대는 힘들어지게 되고, 상대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라고 바랬던 상대방의 연락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웬만해선 연락이 오게 될 겁니다. 상대가 남자라면 수염 잔뜩 길러갖고 나타나거나, 여성분들이라면 울고 질질 짜면서 연락이 분명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복수를 하던 재회를 하던 행복한 선택을 여러분께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헤어지고 자존감 낮아져서 힘들고 괴롭고 못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많이 힘들었을 거고요. 지금부터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떨어뜨리세요. 상대가 나를 궁금하게 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상대방의 심리를 불안과 고통으로 몰고 가세요. 상대방의 심리를 여러분들이 바꿔버리세요. 지금 상대의 심리를 궁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궁금해하지 마세요. 당연히 상대는 지금 안 힘들다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잘 따라하시면 상대의 감정은 3개월 동안 서서히 변하게 될 거고, 또 여러분들이 바라고 바랬던 상대와의 재회나 그리고 복수는 꼭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힘들어하지 마세요. 마음 편안하게 가세요. 다 잘 될 겁니다. 알겠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진검다리TV는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의 진검다리TV의 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